야, 이년아.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요양원에 쳐넣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어머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본다고. 네가 부끄러운 건 알아? 할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나온 줄도 모르고 여기서 축배를 드는구나. 어머님, 일단 밖으로 나가요. 나가기는 뭘 나가? 내가 한 짓을 다 털어놓고 나가지.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감히 나를. 제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내가 조용히 해? 사람들한테 나를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카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나갈게요. 며느리는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집? 네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오늘의 사연은 할머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정신이 몽롱해진 틈을 타서 몰래 요양원에 입소시켰지만 손주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버스 종점에서 2정거장 더 들어가야 나오는 그 골목길 끝에 박씨 할머니의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당 한편에 다닥다닥 붙어 자란 채송화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빨간 꽃잎을 활짝 피워내는 채송화들은 마치 할머니의 성격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 꽃들 봐라. 물도 제대로 안 줘도 이렇게 잘 피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빈 침대 한쪽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할머니는 그 적막함과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며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아들은 25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아버지만큼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흐뭇하게 만드는 것은 아들의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리고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세요. 아들은 연신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엄마가 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며칠 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젊은 여성을 보며 할머니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래, 미숙이구나. 잘 왔다 들어와 앉아라.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의 바르고 착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언제든 와서 배워가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다 알려줄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동안 모아둔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엄마,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한 거니까. 너희들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는 할머니가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본 돈과 공장에서 밤일을 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할머니는 새 옷을 사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도 예뻤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세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식당을 차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운영도 서툴렀습니다. 엄마, 장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들이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라.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야. 할머니는 아들의 식당을 도우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들을 골라 사서 식당으로 가져갔습니다. 밑반찬도 미리 만들어가서 며느리의 일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뭘. 다 함께 잘 되어야지. 함께 식당 일을 하면서 할머니는 며느리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장 비율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 간장 2숟가락에 설탕 1숟가락, 마늘 다진 것 반 숟가락 넣으면 돼. 그리고 참기름 살짝 둘러주고. 식당 운영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런 와중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애가 생겼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너무 고생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구나. 임신 기간 동안 할머니는 며느리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무거운 일은 대신 해주었습니다. 식당 일도 며느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더 많이 도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왕자님이세요. 간호사가 알려주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손주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 코는 지 아빠를 꼭 닮았어. 며느리가 고마워할 때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손주 민수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할머니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꽃 심어도 돼요? 6살 민수가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모종삽을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심어보자. 여기 구멍을 파고 뿌리를 넣어야 해. 이렇게요? 민수는 서툰 손놀림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주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한다. 이제 흙을 살살 덮어주고 물을 주면 돼. 할머니, 언제 꽃이 피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예쁜 꽃이 필 거야. 민수가 매일 물을 주면서 돌봐야 해. 대학교 입학 후 민수는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학비도 스스로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혼자 살아요. 원룸 얻어서 독립했어요. 혼자 살면 힘들 텐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니?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 너는 너희 할아버지 많이 닮았어. 할아버지도 독립심 강하고 참 부지런하셨단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지만 독립심이 강한 손주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복학 후 민수는 더욱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회사 면접 봐요. 떨려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될 거야.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감사해요, 할머니. 저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드디어 민수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인턴으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됐어요. 인턴이긴 해. 정말? 축하한다, 민수야.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첫 월급을 받자마자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할머니가 입을 수 있는 예쁜 자켓을 골랐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받은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어? 돈 아껴야지. 그래도 첫 월급인데 할머니 옷 한 벌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주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 옷 소중하게 입을게. 할머니, 이제 저도 어른이 됐으니까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내가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할머니는 충분해. 할머니는 그 자켓을 입고 거울을 보며 기뻤습니다. 손주가 사준 옷이라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이제는 돈 아껴야 해. 이런 것 또 사오지 마. 알겠지? 할머니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할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는 이런 손주가 있어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외롭기도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손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가 회사 생활에 익숙해져 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의 식당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가득 찼고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식당에 들러 아들 부부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가게 바로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온대요. 벌써 공사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은 개인 식당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영업한다고 하니? 다음 달부터요. 24시간 영업하고 배달도 하고요.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일단 지켜보자. 우리도 나름대로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가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 되어 아들의 식당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할머니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사 안 되면 임대료도 못 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금 더 버텨보자. 메뉴를 바꿔보거나 가격을 조정해보거나.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새로운 프랜차이즈 가게의 이벤트와 할인 혜택에 끌려 발길을 돌렸습니다. 임대료가 월 200만 원인데 요즘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나와. 적자가 100만 원씩 나는 거네. 아들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희 전세집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인데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네요. 얼마나 올린다고? 2천만 원이요? 지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세금을 빼서 식당 운영비로 쓰고 잠시 어머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가족인데 뭐.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짐을 정리해서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실 텐데 죄송해요. 괜찮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오히려 좋아.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하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켰는데 아들 부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직 잠이 안 깼어요. 며느리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습관이 되어서. 할머니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도 겹쳤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샤워 좀 할게요. 응, 천천히 해. 할머니는 참고 기다렸지만 불편했습니다.
주방에서도 마찰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요리 방식이 있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통은 어디에 넣어야 해요? 저기 냉장고 위쪽 칸에 넣어. 그런데 거기는 김치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 넣어. 아래쪽은 찌개 들어있고,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하나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함께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빨리 나가야 해. 아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집에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오래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할머니도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아들 부부가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세요. 저희는 방으로 들어갈게요. 아니야, 너희들 봐. 나는 나중에 볼게.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를 보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만도 쌓여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우리 일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 음식도 당신 방식대로 하라고 하고, 그냥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 좋은 뜻인 건 알지만 매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도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돈이 모이면 나가야지.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언제까지? 1년? 2년? 모르겠어. 상황 봐가면서. 할머니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집을 내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눈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구나. 3개월 정도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더 편했어. 아들의 식당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서 생활비도 부족해졌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만 원 정도만. 할머니는 자신의 용돈에서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려운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는 자주 속이 쓰리다고 호소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고 가끔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할머니가 가슴을 만지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속이 좀 쓰리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위암도 많다고 하는데. 에이, 뭔 위암. 그냥 소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건강검진도 오래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니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위 검사 꼭 받으라고 하던데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한번 가볼까? 며느리는 직접 병원 예약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예약했어요. 위내시경이랑 전체 검진 받으시면 돼요. 수면 내시경 해드리니까 자는 동안 끝나요. 할머니는 내시경이 무서웠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 며느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휴, 이 나이 먹고 아프면 짐이야. 뭐라도 나오면 어떡하니? 그냥 검사 안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내시경실에 들어가니 의사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위내시경 검사 받으시는 분이시죠? 네, 그런데 많이 아픈가요? 아니에요. 수면 내시경이니까 주사 맞고 자는 동안 끝나요.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돼요. 간호사가 할머니의 팔에 주사 바늘을 놓았습니다. 이제 투여할게요. 조금 있으면 잠이 오실 거예요. 네, 할머니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다 끝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응. 할머니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간호사님, 퇴원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금도 괜찮아요. 다만 보호자가 모시고 가셔야 해요.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는 그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정신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집에 가요. 응.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축할게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불렀어요. 저기 서 있어요. 할머니는 몽롱한 상태에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머리가 아직 막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거야?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려 했지만 시야가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평소보다 오래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중간중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가 막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 같지 않았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있어요. 며느리는 직원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박 어르신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기다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좀 쉬세요. 왜? 집에 가야 하는데. 검사 받으셨으니까 며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직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여기가 더 편해요.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직원이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휘청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작은 방에는 침대와 간단한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방? 네,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미수가 안 나. 집에. 제가 집에 가서 짐 정리하고 올게요. 언제 와? 금방 올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요양원에 있어? 가족분이 모셔다 드렸어요. 언제? 조금 전에요. 할머니는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약기운이 조금씩 빠지면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가족분이 여기서 지내시라고 하셨어요. 누가? 며느리분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검사만 받고 집에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요양원에 있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있다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왜 갑자기 요양원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천천히 걸어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 근처에서 한 직원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밖에 나가려고. 밖에요? 그냥 바깥 공기 좀 쐬려고. 답답해서. 할머니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직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왜 못 나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하실 수 없어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내가 뭐 어린애야? 죄송해요.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야? 나는 여기 온다고 한 적 없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다른 직원들도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할머니는 흥분해서 직원들을 밀치려고 했습니다. 비켜, 나 집에 갈 거야. 어르신, 안 돼요. 위험해요. 직원 2명이 할머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뭐야? 왜 나를 붙잡아?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싫어? 나는 여기 있기 싫어.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할머니의 힘으로는 젊은 직원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돼요. 피해?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할머니, 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요양원 입소자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새로운 분인가 봐. 적응 못 하시는 것 같네. 할머니는 더욱 분해졌습니다. 구경하지 마.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직원들이 할머니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놔줘. 놔달라고. 할머니, 방에서 좀 쉬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 문 열어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둬놓는 거야? 한참을 소리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쳐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1시간 정도 지나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가둬놓고 괜찮으냐고 물어? 할머니,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안전? 내가 뭐가 위험하다고? 할머니가 흥분하셔서. 내가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어? 억지로 여기에 끌려와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 안 흥분해?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녁 드세요. 밥 먹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 드셔야 해요. 먹기 싫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밥그릇을 밀어버렸습니다. 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치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직원이 바닥을 치우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으로 손자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해. 문도 잠가놓고. 할머니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감금된 거네요?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너무 힘드셨겠어요. 민수야, 내가 아니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꼭 모시고 나올게요. 정말? 언제 올 수 있어? 내일 바로 갈게요. 회사에 병가라도 내고 갈게요. 고맙다, 민수야. 너 회사에 안 가도 괜찮겠니? 괜히 나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제가 꼭 모시고 나올게요. 응, 할머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만 있으면 돼. 내 손주만 있으면. 할머니는 내일 민수가 온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이 악몽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하지?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참, 지금 요양원이지. 현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지금쯤 꽃에 물을 주고 있을 텐데.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잠이 어디 와?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 그래도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적응? 나는 적응하기 싫어. 간병인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먹기 싫어. 그래도 드셔야죠. 몸이 약해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할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싫다고 했잖아. 간병인은 밥상을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민수예요. 민수야. 할머니는 반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지금 회사에서 병가 내고 있어요. 곧 가요. 정말? 언제 와? 2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고맙다, 민수야.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2시간이 지나 드디어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복도에서 민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민수야,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요. 민수는 요양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퇴소 수속 밟으려고 왔어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제가 손자인데요.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드님이나 며느리분이 직접 오셔야 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난데. 민수야, 뭔 일이야?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집에 가고 싶어 하셔. 엄마 할머니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와야 한대. 민수야, 그냥 거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진짜 힘들어 하세요.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해. 할머니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민수야, 내가 모르는 일이야.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민수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이게 어른들 일이에요? 할머니 인생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안아주네요. 그럼 어떻게 해? 민수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본인이 직접 퇴소 의사를 밝히시면 되긴 해요. 그럼 할머니가 나가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시면.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 못 나가게 해?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나를 여기 가둬놓고 진정하라고. 할머니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경찰 불러. 여기 사람 감금시킨다고.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피해?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쿵쿵 내리쳤습니다. 니들이 뭔데 나를 여기서 못 나가게 해? 직원들이 몇 명 더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할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기 싫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내 발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있는 것도 아니야.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가족? 어느 가족이 나를 속여서 여기 데려왔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왜 안 돼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또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곳에 갇혀 있는 게 인권 침해 아닌가요?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줘. 내가 직접 신고할 거야. 아니, 잠깐만요. 직원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도 제보할 거예요. 방송사요?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기자인데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할머니 퇴소 수속해 주세요. 하지만 절차가. 할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슨 절차야?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아냐? 속여서 데려온 주제에 이제 와서 절차 타령이야?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직원이 항복했습니다.
정말 작성해 주실 거죠? 네, 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왜 진작 그렇게 안 했어? 죄송합니다, 어르신. 직원은 서둘러 퇴소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수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야? 네, 어르신.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구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집까지는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할머니는 길가에 있는 카페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지나다니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였습니다. 3명의 여성들과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워봐. 할머니, 왜요? 저기 미숙이가 있어. 민수도 카페 쪽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네요. 할머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급히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는 카페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드디어 해결했어. 며느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해결했다고? 뭘? 시어머니 말이야. 어제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어. 진짜? 그럼 이제 편하겠네. 그렇지 뭐. 그 노인네 드디어 쫓아냈다니까?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깨알깨알깨알, 이제 집도 넓어지고 좋겠다. 맞아, 속이 다 시원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그 노인네라고 부르며 쫓아냈다고 표현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골치 아팠겠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 아, 정말 미칠 뻔했어. 아침마다 라디오 틀어놓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래도 이제 됐네.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렇지. 이제 우리 집이야. 깨알깨알깨알. 며느리와 친구들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어떻게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어? 병원 검사 받으러 갔다가 그때 기회를 잡았지. 마취 깨기 전에 얼른 수속 밟았어. 아, 그럴 때 해야 하는구나.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난리치잖아. 맞아.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의식이 흐릿한 상태를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요양원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글쎄, 처음엔 난리치겠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보호자 동의 없으면 절대 못 나오게 했거든.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정말 똑똑해. 기회가 생기면 얼른 해. 미루면 더 힘들어져.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며느리 테이블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야, 이년아. 할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요양원에 쳐넣어?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어머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할머니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네가 부끄러운 건 알아? 할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나온 줄도 모르고 여기서 축배를 드는구나. 어머님, 일단 밖으로 나가요. 나가기는 뭘 나가? 내가 한 짓을 다 털어놓고 나가지.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감히 나를. 어머님, 제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내가 조용히 해. 사람들한테 나를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카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나갈게요. 며느리는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도망가지 마. 내가 한 짓을 다 말하고 가. 할머니는 며느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나요. 진짜 왜 이래요? 차라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 예? 집? 내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나 없으니까 좋더라. 집도 넓어지고 말해봐. 며느리는 창피함을 못 이겨 가방을 급히 챙겨 카페를 나가 집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아직도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과 손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앉으세요. 얘기 좀 하죠. 앉기는 뭘 앉아. 서서 얘기할 거야.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얘야, 인연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봐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전현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어봤어?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그 노인네 드디어 쫓아냈다고 한 거 설명할 거야?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수다? 수다로 그런 말을 해? 할머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런 게 뭐야? 말해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현이 나를 계획적으로 속였어. 내가 정신이 흐릿할 때 틈을 타서 요양원에 보냈어. 인연이 이 글쎄 나를. 할머니가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하려던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아들. 그 아들이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는 건 까무라치시겠네요.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획 돌아보며 뺨을 내리쳤습니다. 넌 말 조심해. 어디서 그런 말을. 뭐가 말 조심이에요? 사실이잖아요. 며느리는 울분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뭐라고? 내 아들이 그랬다고? 당신이 먼저 계획했잖아. 뭘 모르는 척 시치미 떼면서 앉아있어. 며느리가 아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먼저 동의했잖아. 뭐가 먼저 동의해? 당신이 먼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잖아. 그래도 네가 찬성했잖아.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얘야, 너가 먼저 그런 말을 했다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너가 그런 말을 했냐고.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없어? 뭐가 문제였어? 집이 너무 좁고 서로 불편하고. 그럼 너희가 나가면 되잖아.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돈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더 열심히 벌면 되잖아. 그게 쉽게 되는 일이에요. 가게 망해가는데. 그럼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 요양원이 어머니한테 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그렇게 좋으면 너 나가 제발. 할머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가 언제 거기 가고 싶다고 했어? 며느리와 아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 민수 역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며
아버지를 향해 실망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해요. 민수야, 내가 모르는 일이야.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민수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이게 어른들 일이에요? 할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들은 민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숨막히듯 무거워졌습니다. 당신이 네가 시끄러. 거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둘이 동시에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나갈 곳이 없다고.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편의에 따라 나를 쫓아내고 나는 너희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거야. 아들이 다가와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손 치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생 뭘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이제 정말 끝이다. 어머니, 2번 다시는 보기 싫다. 오늘로 끝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준 것도 내가 너희한테 베푼 것도 다 잊어라. 다시는 내 문턱에 발도 디디지 마라. 내가 이 집에서 너희를 키우고 너희 결혼 준비해주고 손주까지 돌봐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그때 옆에서 조용히 있던 민수가 다가와 할머니의 등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꼴을 보게 됐니? 민수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러워서 할머니의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바깥에 좀 나가 있자. 네, 할머니.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시원한 저녁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숨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말없이 할머니를 부축해 마당 한편 벤치까지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수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밤하늘을 보네. 할머 별이 정말 많아요. 그래, 예쁘다. 할머니가 어릴 때는 이런 별들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어.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원? 이미 다 이루어졌는걸. 어떤 소원이요? 너 같은 손주가 있다는 것 말이야.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나가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 섭섭하세요?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해.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가족이 떠나는데 시원하다니. 아니에요, 할머니. 이해해요. 네, 할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니까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할머니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앞으로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살아라.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할머니와 민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지만 이제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꽃밭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